법을 알면 힘이 된다. 판례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판례 하나, 법률 조문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정윤아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서 힘이 되는 법률 지식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수련 씨 오늘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나요? 티 나나요? 엄청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들하고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당연히 방역 수칙은 잘 지키셨겠죠? 당연하죠. 완전 마스크 쓰고 꽁꽁 싸매고 다녔어요. 잘하셨네요. 여행 너무 좋죠. 진짜 저도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인지라 여행을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남미, 북미부터 시작해서 유럽, 동남아, 아시아권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패키지로? 패키지요? 네. 요즘 누가 패키지를 갑니까? 여행 계획 짜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여행사가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여행자 보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제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더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행사에서 이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네요. 마침 오늘 판례가 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여행업자한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신기할 수가? 우리가 국민들은 손해배상이라 그러면은 그냥 얼마를 받는가 이것만 관심 있지. 그 항목 여기는 관심이 없고 사실 아실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 법률가들한테는 이 손해배상의 항목이 참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판단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여행 경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내 몸이 다쳤으면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다음 내 물건이 부서졌으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다음 나는 이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그 위자료라 그래요.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 항목이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의 판례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판례 씨는 여행업자 김업자 씨의 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이 여행 약관에는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 현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로 이 판례 씨는 정신 이상과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례 씨는 거듭 귀국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결국 일정대로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이 판례 씨는 귀국 예정일에 공항에서 발작 증세로 귀국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입원 치료 후 다시 귀국을 시도했지만 역시 이상 증세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판례 씨 부친이 해외 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이 판례 씨를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이 판례 씨는 국내로 돌아와 급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정신병 이력이 없었습니다. 이 판례 씨는 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례 내용을 보니까 이 판례 씨가 여행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아니 이 판례 씨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죠. 억울하다고요? 이게 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니 저는 지금 이 판례 씨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정신병으로 또 이어진대 그거를 또 배상해줘야 된대 이건 너무 여행업자 측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두 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두 분은 손해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돈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돈은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될까요? 손해니까 다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393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치기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이 되는 거고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통상손해라고 해요. 근데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배상이 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특별손해라고 해요. 이게 뭐 사회 일반 거래 관념 정형 저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일반 거래 관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바로 두 분 같은 비전문가가 아는 정도의 상식, 여기에서 맞느냐 틀리냐. 아까 우리 그 전문가께서 일반 손해, 특별 손해 그랬잖아요. 그 자동차가 부딪혀서 차가 깨지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 일반 손해예요. 일반 손해는 설사 내가 몰랐다 그런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특별 손해는 사고를 낸 사람, 손해를 일으킨 사람이 알았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특별 손해. 그래서 특별입니다. 예. 네, 결국 일반적으로 인정될 손해는 당연히 배상이 되고요.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법률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일 때는 상대방한테 어떠한 것까지도 다 청구해서 배상을 받고 싶지만 의도하지 않게 제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 피해자의 피해 범위까지 제가 배상해야 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OX 퀴즈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맞춰보시죠. 이 판례씨가 패키지 여행 비용으로 결제한 400만 원, 이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이 여행 비용도 환불 받았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행 며칠 차에 사고가 난 거죠? 9박 10일 예정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7일 차에 사고가 났으니까 일부 여행을 못한 거죠. 그래도 저는 환불 안 낸다에 한 표 하겠습니다. 저도 굳이 환불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예정대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제공을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두 분이 거의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되셨는데 판례는 여행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씨가 해외에서 지출한 입원 치료비가 있어요.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그 치료비 이것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이건 당연히 배상이 돼야죠. 저도 뭐 어쨌든 간에 접촉사고가 났고 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은 병원비는 뭐 배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우연히 맞추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씨가 해외에서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통원 치료 받는 동안에 숙박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원 치료니까. 그다음 또 거기서 지내려면 여러 가지 체류에 필요한 물품, 뭐 생수까지 이런 거 구입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니죠. 아니 국내로 보내주고 치료까지 해주면 됐지 왜 숙박비랑 개인 물품 비용을 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제 생각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외국에서 사고가 났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해서 해외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당연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도 5로 바꾸겠습니다. 뭐죠? 뭔가 기운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기운 따라가겠습니다. 5로 바꿀게요. 네, 황현현 씨 그렇게 지조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뭐 5가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즉시 국내에 돌아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견해고요. 이 판례씨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3천만 원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거 배상해야 될까요? 3천만 원 지금 3천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행 경비가 400인데 3천을 요구했답니다. 아니 일반 비행기가 있는데 왜 굳이 비싼 환자 이송 업체를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면 되지. 말이 안 되죠. 저는 무조건 X입니다. X. 전 달라요. 예? 저는 고민이 엄청 되는데 이미
몇 번이나 공항에 가서 귀국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해외에 체류할 수도 없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아니 무슨 400만 원짜리 여행에 뭐 이송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번 의견 대립은 다른 때보다 팽팽한데요. 네. 그렇다면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시죠. 뭐 100% 그거를 여행업자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여행업자 쪽에서 아예 과실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는 좀 여행사의 횡포로 여겨집니다. 100% 이제 여행사 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이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100% 여행사 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어땠는지 훨씬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귀한 비용 물어줘라.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의견이 모두 맞았네요. 맞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잠시만요. 제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지금부터 판례 해설을 좀 더 들어볼까요?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귀한 운송비, 그러니까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비용, 이게 통상 손해, 아까 우리가 말한 일반 손해에 포함되고 또 특별 손해라고 김업자 씨가 주장하더라도 이거는 김업자 씨가 이 판례 씨가 이 정도 다쳤으면은 예상할 수 있는 손해다, 알 수 있는 손해다, 이렇게 보면서 일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특별 손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이해는 가긴 하는데 네. 이게 여행 경비가 400인데 3천만 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행업자 망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업자의 책임을 2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책임 제한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네,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게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해자가 작은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특이한 기질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비율로 제한을 해서 가해자가 그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합리적이네요. 정말 합리적이에요. 진짜 오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이 여행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행업자의 사정이 너무 딱하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책임 제한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결 마음도 놓이고 역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 제한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모두 살펴보고 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했고 또 다른 여행자들은 별로 괜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판례 시 기질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봐서 여행업자의 책임을 20%를 딱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책임 제한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거여서 모든 사건마다 다르고요. 또 책임 제한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그 비율이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듣고 보니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느 한쪽도 완전하게 그걸 배상을 받는 게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 손해를 분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법은 항상 공평하게 정의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두 분 다 법률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두 분이 일취월장하신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짜 매번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대법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이런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또 이런 유익한 동영상 주변 지인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어렵지 않아요.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